오늘은 특별한 환자가 김한수 원장을 찾았습니다. 당뇨 진단 후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정상 혈당 수치로 회복됐다는 영석 씨가 그 주인공. 예, 2018년도 2월경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회사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간호사님이 이렇게 회사를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당 체크를 했는데 한 200, 그때 한 7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평소에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제작을 했죠. 그랬더니 똑같더라고요. 일단은 무기력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 아침에 먹고 회사 출근해도 일해도 이게 의욕 같은 게 없을까? 머리가 띵하면서 이런 저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도 이렇게 잠을 자더라도 이제 1시간 정도 자더라도 일어나도 이게 몸이 개운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랄까 묵직한 뭐 몸에서 그런 힘이 빠지면서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걸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저는 양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서 회사 다음날 이제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야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 한약이라는 치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혈당이 정상 수치로 회복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과는 몸 상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체로 피로감 이런 거 다 괜찮으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주무시고 그 아침 일어날 때 잠 깨고 일어날 때 힘든 거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운동하고 나서도 뭐 더 허기지근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안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이제 기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 없으신 것 같아요. 인슐린이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를 한의학을 통해 치료한다는 자체가 낯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음, 다뇨, 다갈 등의 3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당뇨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서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상이 아예 없는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을 진단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유형도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나 관리도 사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혈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면 혈당도 회복하고 합병증과 같은 다른 요인도 소실됩니다. 한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당뇨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열형 당뇨는 열자극 손상으로 인해 당뇨가 유발되는 것으로 음주, 열이 많은 음식, 더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누적형 당뇨는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 야식 등 식습관의 문제로 소화기에 노폐물이 축적돼 당뇨가 유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급격한 체중 증가를 겪으며 간 수치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기력 부족으로 당 대사에 영향을 주면 쇠약형 당뇨가 발생하는데요. 극심한 피로, 만성적인 허약 상태가 원인이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당뇨가 발생하는 스트레스형 당뇨도 있고요. 유형별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치료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식습관과 현재 몸 상태 등을 체크해 4가지 중 어떤 당뇨 유형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은 제1형과 2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제1형 당뇨의 유병률은 2% 미만이며 대부분의 한국인이 앓고 있는 당뇨는 제2형 당뇨에 해당됩니다. 보통 4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유발되며 비만이 아니더라도 과체중인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당뇨병과 관련된 한의학의 논문과 자료도 많이 있지만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해서 각각 다른 치료가 되기 때문에 타고난 체질이나 유전의 문제를 바탕으로 비만의 문제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장기 기운의 손상, 강력한 열의 누적이나 기운의 소모 등 다양한 원인들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고 관리나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진짜 원인과 현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를 진단할 때는 배를 눌러보는 복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목의 맥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배를 눌러보며 아픈 곳을 찾고 체질을 파악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몸이 약간 전체적으로 몸 체질이 영양분이 잠깐 딸린 체질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살짝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좀 많이 굳어 있거나 그렇게 개인의 체질 파악 후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뇨를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식단 조절 등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지만 침 치료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혈자리에 침을 놓음으로써 체내 노폐물의 누적이나 내부의 대사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혈자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 당 성분 증가로 피가 끈적끈적해져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 말초 신경 위주로 자극해 주는 것입니다. 또 침 치료 중에는 손목 등 동맥이 잘 느껴지는 곳에서 맥의 흐름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치료 중인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자분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열의 누적도 있었지만 주로 기력의 소모로 인해서 혈당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마름과 갈증 같은 증상은 발병 초기에 짧게만 나타났었고 무기력과 피로감이 가장 주요한 증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기력을 보충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들을 안정화시킨 쪽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고요. 음식 관리에 있어서도 무조건 적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체질에 맞는 영양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련된 수치, 특히 그 중에서 당화 혈색소를 기준으로 치료 처음에는 9.1%한 높은 수치를 갖고 계셨는데 치료를 끝낸 이후에는 완벽한 정상 범위인 5.6%의 혈당치를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당뇨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치료 후 혈당이 정상 수치로 회복됐더라도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석 씨도 꾸준히 혈당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몸 상태는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뭐 치료받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먼저. 그리고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는 옛날치 안 먹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게 즐거움. 이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생각이 들죠. 힘이 붙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활달해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점이.